어, 경기력이 좋지 않고 또 팀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 특히나 이 팀 내 에이스로 분류되는 선수라면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죠. 패배한 뒤에 눈물을 보이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리액션 역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은 한마디로 엄청난 수준차를 보여준 시합이었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은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맨시티에게 있었고요. 토트넘은 늘 그렇듯 공격은 거의 포기한 채 수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늘 그렇듯 역습 한 방만을 노린 채 내내 두들겨 맞는 경기를 택했어요. 어쩌면 그 오랜 인내가 결실을 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려 80분을 무실점으로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굳게 닫힌 골문은 결국에는 열렸고, 그렇게 1대0이 된 뒤에는 사실상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슈팅수 21대2였습니다. 이 경기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의 끈기와 맨시티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족이 어우러지면서 맨시티의 슈팅은 4개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패배를 면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모든 수치에서 앞섰던 맨시티가 결국에는 성과를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1대0이라는 스코어가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경기의 XG, 그러니까 기대 득점, Expected Goals를 정리를 한 건데요. 맨시티는 3.5골, 토트넘은 무려 0.04골입니다. 0.04골이면 거의 골 넣을 기회가 없었던 경기였다고 봐야죠.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슛한 위치에 표기된 점의 위치가, 그 크기가 기대값의 정도, 얼마나 골의 확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맨시티는 대부분의 슈팅이 이렇게 박스 안쪽, 점 크기도 크죠? 그리고 분홍색이 이제 라포르트의 결승골이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위치,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이 가능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여기 보이시죠? 박스 바깥에서 때린 슛 2개가 전부고요. 둘 다 득점 기대치가 아주 낮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시체말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발려버린 그런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불공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는 맨시티가 3대0, 4대0으로 대승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였으니까요. 현지에서는 수비수들은 잘했고 공격수들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센터백들의 실수가 다른 경기들에 비하면 거의 없긴 했습니다만 잔 실수들은 여전했고요. 무엇보다 공중볼 최악인 거, 또 풀백들의 수비 능력 부재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오리에한테는 아주 힘든 경기였어요. 여기 맨시티는 이제 이날 최전방에 필포드를 가짜 9번으로 세웠고, 후반전에 이제 이렇게 베르나르도가 나와서 맞긴 했습니다만, 스털링을 왼쪽 윙어로 내세워서 주요 공격 루트로 삼았는데요. 스피드에서 밀리고 수싸움에서도 상대가 안 된 오리에한테는 90분 내내 아주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결국 결승골도 위험 지역에서 스털링한테 오리에가 이제 파울을 해가지고 프리킥을 내주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이 덕배가 프리킥을 올려주고 수비수의 라포르트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1대0으로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참 모르겠어요. 이날 수비 쪽에서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만, 정말 맨시티가 마무리를 못 지은 거지, 토트넘이 이걸 수비를 잘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았으니까. 자, 오히려 저는 이날 윙크스, 호이비에르, 모우라 이렇게 구성이 됐던 선발 중원의 압박 조합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비 지원도 좋았고, 맨시티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도 결정을 짓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선수들의 좀 조밀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최전방 공격수들은 사실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시합이기는 했습니다. 컨디션이 크게 떨어진 해리케인은 공 잡고 패스 뿌려주는 시도할 때를 제외를 하면 사실상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고요.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았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계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 선수였는데, 워낙 토트넘 진영에서만 공이 돌았기 때문에 최전방에 나가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이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손흥민 선수가 이날 못했다고 많이 욕을 먹는데, 무득점으로 졌고 슈팅 한번 못한 경기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아예 앞쪽으로 공격 기회 자체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패스미스가 분명히 있었고, 상대 수비수들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돌파나 패스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는 장면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을 당연히 받을 수는 없고요.
많이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자, 골이 들어간 후반 37분 이후에는 토트넘이 거의 공을 잡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한 채로 경기가 끝났어요. 그렇다고 맨시티가 잠그거나 뒤에서 볼을 돌린 것도 아니었는데 와, 토트넘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따라다니는데 거의 뭐 모든 에너지를 썼고요. 정말 그래도 막판에 보통은 이렇게 쫓아가는 팀이 막판에 몰아붙이면서 슈팅도 때리고 하는데 이날 토트넘은 그런 뒷심도 전혀 뭐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날 슈팅을 2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전반전, 또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슈팅이죠 이날. 두 번째 슈팅은 후반 시작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비만 하다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경기가 토트넘의 패배로 종료가 된 직후에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우면서 선수도 예상이 좀 어느 정도 됐던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만 그랬나요? 설마 했던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오는 순간 이번엔 그러지 말았으면 안타까움이 분명 들었죠. 그 한편으로는 애처로운 마음이 깃드는 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게 패배한 팀의 선수가 맨시티 선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랬습니다. 좀 패배를 막지 못한 자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함, 뭐 부진했던 경기력, 너무도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뭐 안타까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 있었겠죠.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이제 이번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를 굉장히 단호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그 모습이 자꾸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눈물을 본 한 현지 팬이 이제 이걸로 손흥민은 올여름을 토트넘을 떠나는 거 확정 뭐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현지 사람들의 손흥민 눈물에 대한 반응은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울음을 본 적이 있는 한국 팬들은 그렇게까지 막 좀 확대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모습이 낯선 사람들이라면 뭔가 이게 심경에 큰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한테는 뭐 이런 결말에서 늘 좀 종종 눈물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손흥민의 눈물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입중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영상 댓글에도 세계 어디에도 컵 대회 준우승했다고 우는 선수는 없을 거다. 뭐 못해놓고 뭘 잘했다고 우나 뭐 이런 타박 섞인 글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커리어 최악의 경기였다거나 뭐 질질 짜는 거 그만해라 이런 약간 좀 비난성 글들도 많이 있었고 경기력이 좋지 않고 또 팀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 특히나 이 팀 내 에이스로 분류되는 선수라면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죠. 패배한 뒤에 눈물을 보이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리액션 역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간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줬던 기쁨과 자부심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렇게 마음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고 또 감정이 바닥에 떨어진 선수한테 좀 뭐 비난이나 조롱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내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못하면 욕먹어야지 무슨 뭐 감싸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경기야 뭐 종종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아니 못할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하루 매일 똑같지 않잖아요. 뭐 감정이 됐던 뭐 업무 수행 능력이 됐던 간에. 하지만 부진했더라도 그게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뭐 목적성이 있거나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면 뭐 매를 들거나 돌을 던지는 거 그냥 화풀이 그러니까 우리만의 화풀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의 토트넘은 분명 최악이었고 손흥민 선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는 분명하죠. 강팀 맨체스터 시티의 카라바오컵 4연패를 일단 축하를 하고요. 정말 좋은 팀입니다. 토트넘도 나쁜 팀이 아니고 나름대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90분이었으니까요. 여기다가 그나저나 맨시티는 이제 골잡이 한 명만 제대로 영입하면 와 이 팀을 누가 막을 수 있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토트넘은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감독부터 뭐 수많은 포지션까지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토트넘의 개혁이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카라바오컵 좀 8,000명 모처럼 유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경기 그렇게 패배를 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눈물로 귀결이 되는 어떤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제 남은 것은 리그 4위권 탈환입니다. 많이 어렵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 남은 리그 5경기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빠